지금 이 영상 혹시 쇼츠 보다가 들어오셨나요? 제목 보고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니 또 뻔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던가 읽다 보면 삶의 지혜가 쌓인다던가 책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그런 뻔한 얘기, 이게 맞는 말 같긴 한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와닿죠.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책이 정확히 왜 좋은지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말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안 읽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책에 써야 할 그 이유를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준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거죠.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동기인데 그 동기를 얻기가 힘드니까요. 지금은 영상이 책보다 훨씬 재밌는 시대죠. 이건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로는 책이 영상을 못 이깁니다.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한때 밤마다 쇼츠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반년 만에 20권을 읽었거든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야 어른들이 설명을 못했던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양식 같은 그런 뻔한 소리 말고 뇌과학이랑 실제 연구만 가지고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4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냥 가볍게 보다 보면 이 영상 끝날 때쯤엔 책이 읽고 싶어서 아마 근질근질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이유를 말하기 전에 딱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책이랑 영상은 애초에 종목이 달라요. 영상은 보여주는 매체예요. 장면도 목소리도 분위기도 전부 완성해서 우리 눈앞에 차려주는 거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편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근데 반면 책은 시키는 매체예요. 책에는 글자밖에 없어요. 장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우리 뇌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영상은 완성된 요리고 책은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된 요리는 편하죠.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요리 실력은 늘지 않아요. 재료를 받으면 귀찮죠.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들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편한 쪽은 나를 바꾸지 못하고 귀찮은 쪽이 나를 바꾼다. 뇌는 근육이랑 비슷해서 일을 계속 시켜야 잘하거든요. 영상 볼 때 뇌는 앉아있는 곳이고 책을 읽을 때 뇌는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정확히 뭐가 좋아지는지 지금부터 4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책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속도에 맞출 수 있는 매체예요. 영상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은 자기 속도로 흘러가요.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봐요.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방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순간 이미 다음 장면이 시작돼요.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물론 일시정지 누르면 되죠. 근데 정말 누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영상 보다가 멈추고 5분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었어요. 영상 멈추라고 만든 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책은 반대예요. 책은 내가 안 읽으면 한 글자도 전진할 수 없어요. 어려운 문장에서는 천천히, 좋은 문장에서는 멈춰서,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인가? 이렇게 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멈춰서 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력, 통찰력 이런 게 별게 아니에요. 들어온 정보를 내 경험이랑 연결해보는 시간인 거죠. 근데 영상은 그 시간을 주지 않아요. 계속 다음 걸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넘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책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매체예요. 그 틈에서 생각이라는 게 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영상은 정보가 나를 그냥 통과해 가는 거고 책은 그 정보가 내 속도에 맞춰서 함께 하는 거죠. 정보를 얻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책은 뇌한테 장면 만들기를 시켜요. 아까 책에는 글자밖에 없다고 했죠. 그녀는 낡은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대문이 무슨 색이었어요? 나무였나요? 철이었나요? 마당에 뭐가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저는 색깔을 바란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내용을 떠올렸어요. 그 대문은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만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봤던 어떤 대문에 쓰였던 재료였을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뇌 영상 연구들 보면 소설 속 장면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는 그걸 실제로 경험할 때 쓰는 부위들이 같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장면을 읽으면 운동이랑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요. 냄새를 묘사한 글을 읽으면 냄새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눈으로 글자를 훑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일과 같은 거죠. 영상을 볼 때는 우리는 관객인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소설 원작 영화가 나오면은 팬들이 꼭 이러잖아요.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른데? 이 말이 나온다는 게 바로 증거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자기가 만든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든 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이 차려준 밥성은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완성한 요리는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든 것들은 뇌가 절대 쉽게 버리지 않아요. 영상으로 본 지식은 흐릿해지는데 책으로 상상하면서 읽은 장면은 이 몇 년씩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상상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새로운 걸 기억하는 힘, 아니면 남의 입장을 한번 그려보는 힘, 문제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는 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는 걸 떠올리는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 근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근육을 매일 운동시키는 게 바로 독서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말의 해상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접하는 언어들을 모아서 그 안에 희귀한 단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뭐 TV 프로그램 대사라든지 아니면 성인들끼리의 대화, 그리고 책, 이 속에 어떤 희귀한 단어가 들었는지 분석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어린이 책, 그 안에 어른들의 대화보다 희귀 단어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어린이 책도 그 정도라면 성인 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그리고 영상에서 듣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좁은 단어 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 몇 개 더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휘는 그냥 유식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해상도 문제거든요. 화질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같은 풍경을 이렇게 찍어도 화소가 낮으면 뭉개지고 화소가 높으면 선명하잖아요. 우리 감정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모든 상황을 짜증나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서운한 거고, 이건 억울한 거고, 이건 불안한 거고, 이건 민망한 거고. 이렇게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한 사람은 뭉개진 화면을 보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선명한 화면을 보는 거죠. 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려면 이런 해상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해상도가 높은 단어를 이용해서 내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대처가 달라져요. 서운한 거면 말을 하면 되고 불안한 거면 원인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 전부 다 짜증나라면 해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말의 해상도가 곧 생각의 해상도예요. 그리고 그 해상도를 올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희귀 단어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책을 읽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제가 책을 계속 읽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독서는 긴 생각을 버티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느끼셨어요? 10분짜리 영상도 너무 길게 느껴져서 배속으로 막 돌리고, 긴 글은 스크롤 내리면서 세 줄짜리 요약을 찾고, 책 한 페이지 읽으면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리는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쓴 메리언 울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 읽는 뇌만 연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이 읽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원래 독서 회로라는 게 없어서 훈련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회로는 안 쓰게 되면 다시 사라진다고요. 약간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근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독서하는 근육도 안 쓰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 울프 박사 본인도 디지털 생활에 익숙해진 뒤에는 긴 소설을 읽을 수가 없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평생 읽기를 연구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뇌가 다 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짧은 것만 소비하고 긴 것은 못 버티는 그런 뇌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능력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희소한 능력이 되겠죠. 또 희소한 것은 비싼 능력이 되는 거고 특별한 능력이 되는 거죠. 30년 전에는 사실 책 한 권 읽는 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300페이지짜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논리를 따라가면서 읽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같은 노력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요약은 다 AI가 해주잖아요. 정보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그럼 인간한테는 뭐가 남느냐? 긴 것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힘. 그러니까 쉽게 결론을 안 내리고 복잡한 걸 복잡한 채로 생각해내는 힘. 이게 남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기를 수 있는 훈련장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쇼츠는 생각을 짧게 만들고 책은 생각을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세상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부담 느끼실까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아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영상은 영상대로 훌륭합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웃는 데는 영상만 한 게 없죠. 문제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는 거예요. 매일 요리는 안 하고 배달만 시키는 게 문제인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딱 10분 영상 보던 시간에서 10분만 떼서 책을 읽는 거죠. 쇼츠 20개 볼 시간이면 책 10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책이 아니어도 돼요. 오히려 재밌는 소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패 없는 한국 소설 5권을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만 펴면 휴대폰 생각난다. 그런 분들은 도파민을 역이용해서 독서 습관 만드는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10분 넘게 보고 계세요. 쇼츠 시대에 10분 넘는 영상을 끝까지 보셨어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뇌에는 아직 긴 것을 버티는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죠. 그 힘이 사라지기 전에 책 읽는데 한번 써보세요. 영상은 정보가 나를 통과하고 책은 정보가 나와 함께 한다고 했죠. 오늘부터 하루 10분 독서해 보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이 영상보다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속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상상 근육이 자라기 때문에 또 말의 해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긴 생각을 버티는 힘이 점점 희소해지는 시대라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책 읽는다 하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대로 그래도 나는 영상이 더 좋다 하는 반박도 저는 환영합니다. 네, 재밌게 읽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읍비읍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